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맥스라는 AI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맥스라는 애가 이렇거든요. 홈페이지 주소는 미니맥스 그 다음에 i.com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미니맥스 01 이제 now open source. 아무튼 이게 요즘에는 뭐 워낙 AI 서비스이 빠르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쫓아가기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벤치마크를 보면 MMLU는 나마 3.1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88.5.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비교한 게 다 GPT-4o, 그 다음에 클로드 3.5 소넷, 제미나이 1.5, 제미나이 2.0 플래시, 딥식 V3 다 쟁쟁한 상용 소프트웨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 심플 QA 이거는 67.4로 이 중에서 또 1등이네요. 그죠? 얘가 제일 좀 놀라운 게 400만 토큰이에요. 컨텍스트 창이. 요거를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미니맥스입니다. 아까 요 페이지하고 실제 그 채팅창하고는 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미니맥스인데 이게 회사 이름이고 아마 서비스 이름이 하일루오인가? 하일루오 좀 AI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퍼플렉시티에 정리를 해준 거죠. 컨텍스트 길이가 400만 토큰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GPT-4보다 32배 더 크고, 클로우드 3.5보다 20배 더 크고, 지금까지 제미나이 2.0이 2밀리언, 200만이었거든요. 그걸 2배 더 큽니다. 이렇게 긴 컨텍스트 길이는 미니맥스가 개발한 미니맥스 제로원 시리즈의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합니다. 이 모델은 혁신적인 라이트닝 어텐션, 우리가 뭐 어텐션 이즈 올류 니드 뭐 이렇게 하고 어텐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라이트닝. 뭔가 아무튼 여기서 새로운 그 메커니즘을 만든 것 같아요. 사용하여 긴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특히 주목받는 점은 니들 이너 헤이스택,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400만 토큰을 대상으로 뭘 찾기를 했는데 100% 정확도를 달성했다. 보통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찾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는 모델이 매우 긴 컨텍스트에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컨텍스트 창이 커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레그나 이런 기술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때려놓고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그를 한다는 거는 걔를 또 벡터라이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청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르고 뭐 거기서 찾아가지고 뭐 위아래로 뭐 순서를 매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컨텍스트 창에서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큰 컨텍스트 창은 AI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에이전트 시스템의 지속적인 메모리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광범위한 에이전트 간 통신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400만 토큰의 요 내용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요 엑셀 계산서가 있어요. 실제로 엑셀 수식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뭐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쓰는 구조계산서인데 슈트가 열 몇 개 되죠. 일반 암호 구조계산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구조계산 하잖아요. 구조가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림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슈트를 넣고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죠? 뭐 인풋 파일, 아웃풋 뭐 이런 거 요거 실무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파일을 넣고 이 파일을 올려주고 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뭐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 챗,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도 생성하고 오디오도 생성해 줍니다, 얘가. 이 사이트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챗에 들어가 보면은 요거 저게 제가 이제 했던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서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플렉시티처럼 서치도 됩니다. 서치도 되고 파일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서치를 끄고 파일을 올린 겁니다.
그죠? 파일을 암구조계산서를 이거 올린 거예요. 네, 그 결과 이렇게 된 건데 암구계산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아까 그 엑셀 파일 이렇게 올렸고요. 올렸고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이제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쉬트를 각각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8개를 다 설명을 했어요. 28개인지 카운팅은 안 되지만 아무튼 맨 뒤에 있는 게 철근 조립도가 있네요. 그죠? 이게 28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철근 조립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트 이름을 줬어요. 혹시 이제 여기저기 비슷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면역 정리 상시 시트에서 상부 슬라브 중앙부에 발생한 모멘트 값을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냐면은 단면역 정리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시트죠. 요 시트. 요 시트에 앞에 부분은 이제 그 부재력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값을 물어본 거거든요. 요 값. 상부의 중앙부 모멘트 요거 모멘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테이블로 돼 있는데, 자, 상부 슬라브라는 걸 얘가 캐치를 해내야 되고, 제가 상부 슬라브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중앙부라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모멘트 값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멘트라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 테이블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220.3을 얘가 알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 시트에서 찾았습니다. 잘. 222.3 킬로뉴턴 메타. 단위까지. 그죠? 단위는 밑에 줄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마치 이해한 것처럼 222.3 킬로뉴턴 메타다. 이렇게 단위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단면역 검토 및 철근양 산정 시트, 단면역 검토 및 철근양 산정 시트에서 상부 슬라브 좌측의 사용 철근양과 안전율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다른 시트입니다. 요 시트죠. 요 시트에서 내가 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상부 슬래브 좌측이죠. 상부 슬래브 좌측에 사용 철근양, 요 유즈드 사용 철근양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유즈드 AS라고 써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얘가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상부 슬래브의 사용 철근양은 2.0mm 제곱인데 제곱을 빼먹었네요. 이고 안전율은 1.58입니다. 요 값 정확하게 찾아냈죠. 제법 잘 찾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상부 슬라브의 좌측, 그 다음에 중앙부, 하부 슬라브의 좌측 중앙부에 MU, 지금까지는 말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기호를 줬어요. MU, 파이 Mn 안전율을 정리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요거를 정리해달라는 거죠. 요 MU, 파이 Mn, 그 다음에 안전율 SF, 요거를 정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가 스스로 MU, 요구 힘 모멘트, 그 다음에 파이앤맨, 설계 힘 강도, 요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제가 이걸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가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좌측 296.8kN, 296.8 맞죠? 그 다음에 파이앤맨 467.6, 467.6 맞고, 그 다음에 안전율 1.58 맞고, 중앙부도 22.3, 아까 요거 제가 물어봤었던 거잖아요. 22.3, 389.7, 그 다음에 1.75 맞고요. 하부 슬라브로 넘어갔고, 하부 슬라브 중앙부 보면은, 하부 슬라브 요거, 중앙부 보면은 347.9, 그 다음에 545.5, 그 다음에 안전율 1.57. 이런 식으로 잘 찾았어요. 상당히 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상부 슬래브 일경관 좌측의 철근양 검토 과정을 보여줘. 요게 뭐냐면 요게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요약한 거고, 실제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걸 계산한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물어본 거죠. 상부 슬라브 일경관 좌측 요겁니다. 요거의 철근양 검토 과정을 보여줘요. 철근양 검토라는 명칭이 이렇게 있잖아요. 챕터가 철근양 검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거를 쫙 전체를 읽어서 여기까지죠. 철근양 검토한 게. 이 전체를 읽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강도,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준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는 27MPa, 그 다음에 철근은 400MPa. 여기 써 있는 걸 쭉 내가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만 빼고 중요한 것만 추출해서 보여주나 봐요. 여기 K1 값, 그 다음에 뭐 파이 F 값, 파이 V 값 이런 거는 지금 건너뛰고 바로 요구 힘 모멘트를 얘가 얘기했거든요. 요구 힘 모멘트가 결국은 MU 296.77이다. 76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혹
높이, 유효 깊이, 피복 두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폭, 높이, D값, 그 다음에 피복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강도 계수 산정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이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0.85를 파일을 0.85를 썼다. 그 다음에 필요철근량 산정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 수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대입해서 A를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AS를 구한다. 그래서 1436을 구했다. 요거죠. 요거 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사용철근량은 요거 2.0 요거는 19mm짜리 8개다. 요 부분이죠. 19mm짜리 8개. 19mm짜리 8개. 다음에 철근비 검토는 요 밑에 거 그대로 쭉 했고 흉에 대한 검토를 그래서 공층 감도를 구한 거죠. MN을 구하고 흉에 대한 검토 그래갖고 파이 MN을 구한 거죠. 파이 MN 0.85 AS 이렇게 했더니 요게 467.588 이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는 지금 공칭 횡감도로 하는데 사실상 공칭 횡감도에는 요 앞에 파이가 공칭 횡감도에다 파이를 곱한 게 요 값이거든요. 파이가 0.85니까. 근데 얘는 지금 그냥 파이 mn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요 뒤에 수식은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수식은 여기 없단 말이죠. 요 수식 자체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값이 대입된 식만 있는 거죠. 값이 대입된 식만.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알아서 이런 수식을 보여주고 오히려 값이 대입된 상태, 요 상태는 그대로 안 보여주고 그냥 467.588을 여기다 그냥 직접 썼거든요. 그 얘가 지금 이걸 그대로 베낀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자, 아무튼 요게 되고 전단에 대한 검토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잘 정리해 줬어요. 과정을. 그래서 제가 얘가 이거를 파악했으면 이걸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AI에는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부 슬래브 일경관 좌측의 철근량 검토, 아까 요거죠. 요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계산하되 유효 깊이를 D값, 유효 깊이 D값을 520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620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D값이 620이니까 520으로 바꿔서 단면이 좀 줄어들었다. 100mm가 이렇게 계산해 줘 그랬더니 막 계산을 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520으로 바꿨죠. 변경된 값을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 계산을 쭉 합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가 필요철근량이 똑같이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520으로 바뀌면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철근량이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1436, 1436 틀린 거죠, 그죠? 계산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단위가 틀렸어요, 단위가. 왜냐면 이게 단위를 맞춰야 되잖아요. 밀리미터 제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단위를 맞춰서 해야지 이제 값이 맞아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틀려서 제가 필요철근량을 계산할 때는 단위를 주의해 단위 변환을 한 후에 계산해야 해. 필요철근량만 다시 계산해 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520mm로 바꾼 걸 갖고 단위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M유를 킬로뉴턴 메타니까 그걸 이제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야지 제대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랬는데도 뭐 막 하더니 또 똑같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요 부분만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거만 계산하는 거는 뭐 요즘에 AI들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챗GPT한테 시켰더니 얘는 이제 구했어요. 그래갖고 1700 얼마가 나온다. 그럼 이제 검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검증도 요거 그대로 요거 있죠, 요거. 제가 계산한 거 그대로 얘한테 챗GPT한테 주고 이 계산 맞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얘가 챗GPT가 틀린 것 같습니다. 최철근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 계산한 거고 실제로는 1700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는 또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700 얼마, 1725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차 검증을 제가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챗GPT 뭐 그 다음에 제미나 이런 얘한테도 또 시켜봤어요. 요 2차 방정식의 값을 구해줘 그랬더니 뭐 아무튼 얘도 좀 틀리다 알려줬고요. 1727이 나와요. 단위 변환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계산까지 시키는 건 좀 무리고 계산을 시키려면 이렇게 뭔가 잘 콕콕 찍어갖고 그건 틀렸으니까 이렇게 고쳐줘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테스트 한번 보는 거지 계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많은 시트에서 상당히 얘가 잘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상부 슬래브의 사용성 검토 결과를 정리해줘. 상부 슬래브의 사용성 검토.
제가 아까는 시트를 줬잖아요. 근데 여기 사용성 검토라는 시트가 있는데 제가 시트, 아까 앞에는 시트명 뭐에서 뭘 찾아줘 이렇게 했는데 아예 지금은 상부 슬래브의 사용성 검토 결과를 정리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사용성 검토라는 시트가 있으니까 자기가 찾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 챕터를 찾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상부 슬래브를 찾았겠죠. 상부 슬래브의 사용성 검토 결과를 정리해줘 그랬더니 얘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성 검토 시트에 있는 상부 슬래브의 균열 검토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부 슬래브 일경관 좌측 이 명칭 자체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상부 슬래브의 일경관 좌측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상부 슬래브의 일경관 좌측 해갖고 620mm에 요 내용을 요 테이블을 봤을 수도 있고요. 620 나오고 그다음에 사용 철근량 나오고 그다음에 철근 간격 나오고 최대 간격 나오고 여기 이제 구한 거죠. 계산 결과죠, 이게. 근데 저는 처음에 요거 따라가면서 요걸 정리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계산 과정이 나와요. 계산 과정은 이 테이블에 없잖아요. 계산 과정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밑에 있는 걸 정리해 갖고 여기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보면은 두께 80mm 그다음에 19.2에 나누기 2 해갖고 뭐 70.5 이렇게 이런 걸 계산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수빈 환경 적용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요거죠. 아까 80mm 빼기 19 나누기 2는 70.5 그 내용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S민 그다음에 S민이 210을 적용했다. 그래서 철근의 응력이 141점 철근의 응력도 여기 있죠. 이렇게 자기가 요걸 정리한 거예요 또. 그래서 요걸 쭉 보여주면서 최대 간격은 이렇게 구했는데 그게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요걸 정리해 갖고 여기다 써줬어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어떤 뭔가를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궁금해할 만한 건 얘가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는 오케이고 안전율은 3.05다. 3.05가 어디 있나요? 3.5는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요. 일경관 좌측, 그 다음에 중앙부, 상부 슬래브 중앙부, 상부 슬래브 중앙부, 요거겠죠? 요거. 그래갖고 안전율이 3.189,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우측 안전율은 3.05. 이런 식으로 잘 찾아갖고 정리까지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이블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요 최대 간격 요거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 밑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보여줬다. 이게 뭐 거의 사람처럼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려나?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미니맥스의 이 컨텍스트가 긴 요 기능이 원초 도메인에서 바늘 찾기 그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한번 다른 애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파일을 GPT에다 줬습니다. GPT-4o. 실제로는 GPT가 지금 5원까지 나왔는데 5원은 모델을 5원을 선택하면은 5원을 선택하면은 이게 엑셀을 못 올려요. 엑셀은 못 올리게 돼 있죠. 지금 아예 안 떴죠. 지금 암구 구조 계산서를 올리면 파일 타임 must be 이미지 gif 이미지 파일만 지금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5원 모델은 추론 기능이 되게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지금 4.5로 한 겁니다. 4.5로 한 거고 그 결과가 파일을 올린 걸 얘가 이렇게 대략 보여준 겁니다. 이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여줬고요.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줘. 똑같이 아까 미니맥스하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쭉 하는데 얘가 지금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아까 20 몇 개였잖아요. 다 보여주진 않고 그 다음에 요 표시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실제로는 출근 조립도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보여준 것만 몇 개만 안 보여줬나 봐요. 그냥 이 파이썬으로 이 파일을 열어서 그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저게 코딩으로 했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엑셀 파일을 올려주면은 얘 스스로가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어떤 테이블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하고 똑같이 단면역 정리 상시 시트에서 상부 슬래브 중앙부에 발생한 모멘트 값을 알려주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썬으로 단면역 정리 시트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요구하는 걸 찾으려고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테이블로 지금 테이블 명령이잖아요, 다. 테이블로 얘가 인식하고 테이블 갖고 뭘 막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된 표형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난해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헤더나 유효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헤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떤 종류의 그냥 테이블, 한 개의 테이블. 예를 들자면 제가 GPT에서 만들었던 뭐 교량 현황 뭐 이런 거 갖고 내용이 한 개인 이런 테이블로 얘는 인식하고 그걸 막 찾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얘는 챗GPT는 뭐가 안 되면 코딩을 해갖고 해결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자꾸 해보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데이터에서 상부, 슬래브, 중앙부 모멘트 값을 찾았다. 이제 뭐 이런 방법을 해보고 저런 방법을 해보니까 찾았다는 얘기죠. 계산 모멘트 값은 2.3 킬로뉴턴 메타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요 코드로 그걸 찾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다 판다스로 다 읽어갖고 한 거죠. 내부적으로. 파이썬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찾았다. 2.3이다. 자, 이거는 아까 그 미니맥스 했던 거랑 비교해 봐도 되는데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죠. 2.3 요거 맞았죠. 모멘트. 계수하중 모멘트. 뺐어요. 그 다음에 단면역 검토 및 철근양 산정 시트에서 단면역 검토 및 철근양 요거죠. 여기서 상부 슬랩의 좌측의 사용 철근량과 안전율은 얼마야? 그랬더니 얘는 그게 쉽게 찾더라고요, 또. 요거죠. 사용 철근량은 292.0이고 안전율은 1.58이다. 이렇게 코딩으로 해결한 거예요. 코딩으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상부 슬래브 좌측 중앙부, 하부 슬래브의 좌측 중앙부 모멘트의 M류 이런 거를 안전율을 정리해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헤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시켰더니 뭔가 에러도 나면서 막 코딩으로 하면서 헤맸어요. 그 다음에 이거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필터링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시도를 한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하면서 시간이 간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뭔가 잘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하는데 정리해줘. 그랬는데, 이 코딩을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구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값이 나왔어요. 금방 나왔어요. 얘는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금방 나왔습니다. 틀렸어요. 상부 슬래브 좌측. 값이 296.8인데 그냥 엉뚱한 값이 나왔죠. 다 마찬가지로 다 틀렸습니다. 상부 슬래브 일경관 좌측의 철근양 검토 과정을 보여줘. 아까 그 검토 과정 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아까 이거잖아요. 요 과정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까 미니맥스는 잘 보여줬죠. 근데 얘는 전혀 틀렸어요. M류도 1436이 아니죠. M류는 296.77인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홀루시네이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1.58은 맞았나요? 229는 맞았네요. 그죠? 229는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대답이었잖아요. 그죠? 아닌데. 229, 그죠? 229하고 1.58은 맞았는데, 229하고 1.58은 맞았는데, 1436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436이 어디 있나? 1436이 여기서 찾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홀루시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상부 슬래브 일경관 좌측의 철근양 검토 과정을 보여줘. 아무튼 1436.8은 그냥 홀루시네이션입니다. 그리고 M류인데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왔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파이 M맨인데 엉뚱한 게 나온 거죠, 지금. 안전율만 맞은 거고, 얘도 파이 M맨이라고 해놓고서 밀리미터 제곱, 철근 양을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철근 설계 기준이 나와요. 이거 홀루시네이죠, 이거 완전히. 그죠? 엉뚱하게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예, 내용을 그냥 답변한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엉뚱한 이런 거를 막 내보냅니다. 완전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상부 슬래브의 사용성 검토. 요거 지금 시트명도 안 알려주고 그냥 바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내가 준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얘가 막 어, 엉뚱한 거예요. 지금 이거 FCK가 24도 아니고 240메가파스칼도 아니거든요. 240메가파스칼은 또 뭔가요? 엉뚱한 답변이에요, 그냥. 우리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허위 답변 쓰고 나가잖아요. 그냥 안 쓴 것처럼. 전혀 이 시트하고 상관없는 걸 갖다가 그냥 허위 답변서를 쓴 건데 제가 이걸 똑같이 하고 앞에다 내가 올린 파일에서 이렇게 내가 올린 파일에서 결과를 정리해줘. 이렇게 다시 정신 차리라고 이제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해주시면 왜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해주 그러니까 이게 파일 한 번 올렸는데 얘가 중간에 한번 그거 깜빡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자, 아무튼 지금 결국은 이 미니맥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로 불러야 되나요? 헤일로? 헤일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어렵다. 중국 거라서 그런가? 헤일로. 그다음에 저는 그냥 기억하기 쉽게 미니맥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비디오나 오디오도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비디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마 제가 어디서 다운받은 것 같은데 요거를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요 이미지로 이런 영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투 비디오 서비스의 한 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디오로 만든 건데 제 목소리를 만든 겁니다. 제 목소리를 주고 목소리 복제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걸 읽어봐 이렇게 한 건데 제 목소리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실까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메모리얼교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방어책이 없었고 돌로 된 난간만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강물로 추락해 이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목소리 비슷한가요? 지금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스피드를 조금 빨리 해서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미니맥스라는 이 서비스 채팅도 되고 채팅해서 서치도 됩니다. 퍼플렉시티처럼 이렇게 서치도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생성, 오디오 생성이 다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오늘 신경을 써서 테스트 해본 내용은 뭐냐면 400만 토큰, 400만 그러니까 컨텍스트 창의 길이가 400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얘한테 주고 뭘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 그래서 암거 구조계 단서 엑셀 파일을 올리고 거기에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조계산서를 올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만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양이 많은 걸 검토하고 정리할 때 이런 컨텍스트 창이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